안녕하세요. 유니티와 함께 메타버스의 세계로 발표하게 된 유니티 코리아의 송민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냥 3차원 가상세계 정도? 그냥 VR 게임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강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의를 내리고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되면 좋은데 정의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 매체에서 서로 다른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혹은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세계, 또 되게 심플하게 생활형 가상세계, 그리고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 단순한 3차원 가상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방식 그 자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되게 보면 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발표를 위해서 내리는 결론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이루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강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켓몬고가 증강현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붐을 일으켰는데요. 실제 현실 생활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3차원 홀로그램들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증강현실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홀로그램만 이렇게 앞으로 떠다니는 걸 증강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차원 실제 현실과 좀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지 증강현실로 부를 수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로깅이라는 의미는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뭔가 기록한다는 뜻이잖아요. 현실 세계를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센서 기반으로 내가 달고 있는 센서, 요즘 운동화에도 센서가 달려 있고 다양한 시계라든지 핸드폰에도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런 센서들이 자동적으로 캡처를 해서 서버에 업로드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또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사용자들에게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10년 전에는, 10년인가요?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이 어찌 보면 라이프 로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울 세계, 미러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실 세계와 동일한 걸 3차원 공간에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도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실제 단순히 현재 세계를 반영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리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좀 조합을 해서 훨씬 더 현실 세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거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러스라든지 저희들 한국 서비스 같은 경우 네이버 지도, 다음, 이런 경우도 보면 실제 지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 위에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러 세계라고 하고요. 거울 세계라고 하고요. 가상 세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제 좀 가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가상 세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좀 요즘 그래픽 퀄리티로 보기에는 조금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 2003년도에 최초의 메타버스 서비스로 보여주는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2007년인가 2008년에 서비스를 시도했다가 좀 한국에는 또 강력한 다른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종료가 되었는데요. 글로벌하게는 아직까지도 좀 많은 사용자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들어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만 하셔도,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실제로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생각도 이런 것까지 하는 거야? 정말 우리의 실세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좀 서비스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서비스를 좀 보겠는데요. 네이버 제트 코퍼레이션이죠. 네이버 자회사고요.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서 사회적인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한국형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SKT가 개발한 점프 VR, 지금은 이제 점프 VR로 되는데 점프 AR도 있고요. 똑같이 메타버스형 서비스고요. 실제 화면 스크린을 보시면 온라인 미덥, 가상 미덥이라고 해서 지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또 공연을 본다든지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고 문화적인 활동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소셜룸에서 그 2020년 카트라이더 그 시즌 1 결승전을 아바타와 함께 이 유저들이 정말 열띤 응원을 펼친 걸로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GTC 2020이 열렸는데요. 실제 주체인 엔비디아 대표 CEO가 키노트를 발표를 하면서 메타버스와 가장 유사한 게임에 대해서 마인크래프트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 마인크래프트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들어가셔서 시나리오 없이 어떤 물건 혹은 건물 이런 것들을 창조하고 거기서 지인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제가 화면 캡처에서 보시듯이 파이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별도의 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특히 2019년 파이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 실제 이제 친구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되게 유명한 그 뮤지션들을 가상에서 실제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신다면 실제 들어가서 공연 시간표도 그 안에 다 이제 되어 있고요. 어떤 뮤지션들이 몇 시에 공연하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즐길 수도 있고 또 나오셔서 뭐 식당에 가서 물론 직접 먹을 수는 없지만 실제 먹는 거와 비슷한 또 행위를 하고 그리고 실제 굿즈샵에 가서 실제 재화로 결제를 해서 그런 굿즈도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뭐 최근에 또 인기가 있는 동물의 숲인가요? 네. 그런 경우도 메타버스형 서비스고요. 또 뭐 제 시간 이후에도 또 발표를 하겠지만 또 그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도 메타버스형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게임 기술로 그냥 메타버스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게임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게임이 아닌 제페토나 점프 VR 같은 경우도 실제 게임 기술과 상당히 유사하게 적용이 된 거라서 이게 게임인가 아닌가라고 또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제가 오늘 발표할 게 너무 밋밋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단순히 어떤 VR 게임이나 VR 어떤 앱처럼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처음에 정의를 드린 것처럼 사회, 문화, 경제적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결국 지금 이 서비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 계속 절대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게 결국 컨텐츠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이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메타버스 사업자와 많은 협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더라도 그걸 게시하기 위해서 또 메타버스 사업자와 뭔가를 또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컨텐츠 사업자들이 진출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대표적인 종류를 보면 오토쇼가 있고 그다음 또 운동경기도 있을 것이고 관광 그리고 패션쇼 그다음 소셜 TV라든지 회의, 컨퍼런스 같은 것도 컨텐츠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가진 사업자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적극적으로 게시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유니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니티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개발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니티가 창업을 해서
쭉 지금까지 이제 운영해오는 기조인데요. 2년 전에 저희가 좀 그런 기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좀 제가 이게 읽지는 않을 텐데요. 결국은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을수록 세계는 더 나아지리라고 믿는다는 것이 저희 이제 회사의 슬로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티는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3D를 생산하고 오퍼레이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플랫폼 회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어떻게 이런 메타버스 혹은 이런 컨텐츠 사업자를 위한 사례가 있는지, 기술들이 있는지 좀 사례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모션 캡처를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여기 연세 드신 연세 지긋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고요. 실제로 2년 전에 저희가 개봉해서 좀 인기가 끌었죠. 2년이 됐나요? 레디 플레이어 원 실제 제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실제 그 모션 캡처를 착용하고 있는 그 배우들과 많은 이제 대화를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유니티가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주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많이 이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션 캡처를 가지고 보통 그 영화를 제작을 한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움직임 정도만 캡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한번 1차 렌더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이때 고치고 싶다고 하면 다시 그 배우들을 다시 소집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실제 사용자가 움직일 때 유니티를 기반으로 프리비주얼라이즈, 실제로 화면에 똑같은 화면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하게 근사하게 실시간으로 레로프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감독이 실제로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에 녹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2018년 GDC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열리잖아요. 물론 아쉽게 올해는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유니티가 파티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한 건 아니죠. 저도 이제 들어가서 파티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되게 근사한 차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때 레디 플레이어 원을 못 봤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백투더 퓨처하고 레디 플레이어 원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자동차를 전시를 했더라고요. 정말 좀 멋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그냥 유니티를 쓰신 게 아니라 저희 유니티와 좀 밀접한 코업을 통해서 그런 작업 파이프라인을 상당히 효율화시켜서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죠? TV에 광고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 청아 LGU 플러스가 제공한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오른쪽 밑에 화면을 보시면 스튜디오가 이렇게 사람은 없고 이게 작은 그 카메라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볼유메트릭 캡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볼유메트릭 캡처는 4K 이상의 그 해상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메라 수십 대 혹은 또 많을 경우는 100대 이상의 카메라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그 움직임들을 포착을 해서 그 3차원으로 렌더링 할 수 있게 그 캡처를 뜨는 걸 그 볼유메트릭 캡처라고 하거든요. 실제 이 캡처 장비를 캡처를 뜬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 화면 밑에 왼쪽에 이제 태블릿에 보이시겠지만 실제 이런 촬영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화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실제 이제 앱에 AR이 됐건 VR이 됐건 아니면 좀 다양한 컨텐츠 활용의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니티가 또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베이맥스가 우리 한국에는 빅히어로즈로 이제 그 영화가 개봉돼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거기 나왔던 베이맥스가 워낙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미국에서는 단편 TV 시리즈로 또 만들었어요. 약간 그때는 3D보다 2D와 3D가 이렇게 좀 공존하는 그런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단순히 한 편이 아니라 단편으로 되게 이제 시리즈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으로는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컴퓨터로 대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사람들의 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기존의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 파이프라인이고요. 실제로 디즈니와 유니티가 밀접하게 코업을 해서 이 작업들을 이 3차원 렌더링, 3차원 실시간 렌더링 툴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편을 그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이 툴, 검은색 툴이 저희 유니티 에디터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지는 않지만 여기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시면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좀 이런 오브젝트 객체들을 좀 컨트롤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주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요즘은 최근에 몇 가지 또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꽤 많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기존의 방식을 이제 물론 쓰고는 있지만 새로운 방식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들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런 컨텐츠를 메타버스 상에서 게시할 수 있게끔 또 서비스할 수 있게끔 많은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크리에이터를 위한 툴킷을 저희가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 그 요소들은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넣었고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뭐 내년에 돼봐야 알겠지만 아마 제가 여기 넣었던 이런 콤포넌트들은 거의 다 들어갔을 걸로 생각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모션 캡처에 대한 부분, 그다음 볼륨메트릭 캡처, 그다음 애니메이션, 그다음 월드 빌딩, 그다음 FX 효과에 대한 부분과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그런 콤포넌트들이 들어갈 텐데요. 기존에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몇 가지 사례는 좀 유니티가 약간 소극적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새로운 크리에이터 툴킷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세스에 더 인게이지 돼서 유니티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에는 쉽게 지금보다 훨씬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킷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 기반에는 어떤 음성 채팅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의 환경에 대한 제공,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리밍, 그리고 그 관중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좀 제공할 텐데요. 그런 서비스를 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기술적으로 보면 게임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가 이제 게임 서비스라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 메타버스를 위해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음성입니다. 내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 혹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이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타이핑을 통해서 텍스트 챗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음성 채팅이라는 것이 상당히 훨씬 더 실생활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복스라는 음성 솔루션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C방 부동의 1위죠.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펍지, 포트나이트, 오버워치 등 글로벌 주요 게임 서비스들이 채택한 인게임 음성 채팅 서비스입니다. 그건 이제 유니티가 2년 전에 인수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 제일 중요한 기능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D 포지셔닝 오디오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나의 그런 거리감, 아무리 가상 세계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적인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리에 맞춰서 음성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을 때와 내 뒤에 있을 때는 분명히 들리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그리고 가까워질 때, 멀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디텍트해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 서비스를, 이런 음성 채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음성 채팅 서버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께서 편하게 연동만 하시면 저희가 음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성 채팅 기술을 기반으로 오버턴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이죠. 실제로는 서비스고요. 아마 좀 많이 보시는 것처럼 디스코드와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음성 채팅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3명이 한 채널에 들어오든 3,000명이 채널에 들어오든 동일한 저희는 음성 퀄리티를 제공하고 실제로 단말기 상에서도 성능 영향이 상당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활성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게임 서버 호스팅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메타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버 환경 제공이 필수적인데요. 기본적으로 MMO, 그 큰 방대한 월드를 제공하는 그런 퍼시스턴트한 환경이죠. 계속 24시간 365일 계속 그 정해진 환경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퍼시스턴트한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는 그 세션끼리 친구들끼리 뭔가 파티를 맺어서 즐기고 나오는 그런 세션 기반의 그런 호스팅 두 가지가 다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FPS 같은 거, 펍지나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걸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세션이 딱 만들어지고 게임을 즐기고 딱 나가면 이 반응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세션 서버들이 상당히 운영하기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에이펙스 레전드가 작년 초에 이제 출시를 해서요.
출시 일주일 만에 동접 280만 찍었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제 게임이 재미있어서 280만 찍을 수도 있지만 그 초반에 오픈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그 트래픽을 받아줄 수 있는 서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50만도 찍지 못하고 아마 서비스가 끝나버릴 겁니다. 게임은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글로벌 서비스를 유니티가 직접 다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핫하죠. 폴가이즈. 귀염귀염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명랑운동회를 펼치는데요. 한 세션에 60명씩 들어가서 이제 펼치고 이제 계속 살아남는 사람들이 넥스트 넘어가서 즐기는 게임인데 그 폴가이즈도 저희가 직접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접적인 타이틀을 언급을 할 수 없지만 귀염귀염하는 또 캐릭터 다른 게 있죠. 초등학생들이나 되게 이제 유명한 게임인데 우주선 안에서 약간 마피아식 게임을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뭐 우리 중에 뭐 우리끼리 뭐 이런 건데 그 게임도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뭘로 됐든 아까 비복스도 그렇고 지금 에이펙스 레전드도 무슨 엔진이 됐든 저희들은 다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리밍 앞서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런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 유저들의 단말기가 고사양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양에 만족하지 못하는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들한테는 좌절감을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직접 다 렌더링을 해서 사용자 단말기에 뿌려주는. 그러니까 통신은 어차피 5G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 이게 5G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좋은 환경의 메타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그런 이벤트, 내가 움직인다거나 클릭한다거나 이런 이벤트들도 서버와 다 연동을 해서 실제로 내 디바이스에서 렌더링 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저희 회사도 또 인수를 했고요. 퓨리우스라고 하는 회사고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빅게임 분야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돼서 좀 사용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서비스인데요. 유니티 시네캐스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여기서 보실 분은 버추얼 디렉터입니다. 우리가 e스포츠를 보거나 실제 스포츠를 보시거나 뭐 FPS도 어쩌면 e스포츠 중에 하나의 큰 인기 있는 장르가 될 텐데요. 그런 걸 할 때 사용자들이 시청자들이 되게 다양한 관점의 그 플레이어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e스포츠에서 제공한 거는 그 e스포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면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직접 다 뭔가 개발하지 않고서도 AI 기반으로 카메라를 만들어서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화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되게 복잡하게 막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 여기 이 예제에는 그 캐릭터가 이렇게 4명이 나와서 이렇게 달려가는 화면인데요. 실제 이 빨갛게 보이는 점들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4개가 다 따로 움직이게 될 텐데 카메라가 다 따라다녀요. 근데 한 개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카메라들이 그 캐릭터에 다 붙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카메라는 또 고정형도 있고요. 그럼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카메라를 뭘 선택하든지 간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플레이어들 팀전이 있는데 나는 이 플레이어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 하면 이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카메라를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플레이어 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좀 이 플레이어들과는 좀 더 먼 화면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보고 싶어. 그런 경우도 다 저희 AI 기반으로 카메라가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e스포츠를 하거나 스포츠를 중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TA4라고 하는 그 게임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와 연동해서 한 사례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그 유니티 시네캐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서비스와 몇 가지 컴포넌트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사례를 좀 더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저희가 툴킷을 제공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글로벌의 좋은 사례로 아마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그 시스템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메타버스 상에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데 다양한 기능들,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 유니티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본 것처럼 유니티는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를 위한 플랫폼 회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알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5월에 여기 코엑스 이 자리에서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제공했었어요. 유나이트 서울이라고 하는 행사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2월로 미뤘는데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유나이트 서울을 말씀드린 이유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런 세션들을 실시간 혹은 뭐 나중에 주문형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열리는 시기에 들어오시면 메타버스 상에서 제가 유나이트 서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다면 본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관심 있는 쪽에 찾아가셔서 아까 제가 파이어 페스티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하시는 컨텐츠 들어가셔서 컨텐츠뿐만 아니라 좋은 경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고 지금 등록하시고 12월 초에 꼭 좋은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유니티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